자, NBA 사치세 납부 탑 30, 10위부터 1위를 만나볼까요? 자, 10위는 포틀랜드 트레일블레이저스입니다. 1970년 이후에 약 53년 동안 사치세를 6번 냈고요. 즉 포틀랜드는 뭐 구단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영을 했었고, 특히나 1999년부터 한 2003년까지 아주 그냥 뭐 제대로 돈을 썼습니다. 스카티 피펜, 스티브 스미스, 데이먼 스타더마이어, 뭐 데틀램프, 슈램프, 뭐 데일 데이비스부터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사왔어요. 그래서 거의 뭐 지구방위 대회를 구축했습니다만 결국 우승에 실패를 했었고, 이후에 그 포틀랜드의 몇몇 연건들이 사고를 치면서 완전히 악동으로 전락을 했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사치세를 굉장히 많이 냈었는데, 사치세는 총 6번, 사치세의 총액은 109mm 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즌 순위는 13위. 다음 시즌 구단 샐러리는 데미안 릴라드가 뭐 현재까지는 포틀랜드 소속이고 또 간판 스타로서 다음 시즌 45.6mm의 연봉이 예약이 돼 있습니다. 자, 다만 릴라드와 포틀랜드는 이제 뭐 갈라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단 최고의 샐러리를 받는 선수는 릴라드에서 뭐 제라미 그랜트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태껏 사실 포틀랜드는 뭐 폴 알렌 전 구단주가 있었기 때문에 가난한 구단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어요. 전용기도 아주 빠르게 채택을 했었고, 구단의 연습시설 초호화로 유명했었죠. 댈러스와 더불어서. 그리고 또 선수들을 사오는데도 거리낌이 없었는데, 그 덕분에 사치세 탑 10 안에 포틀랜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9위는 보스턴 셀틱스입니다. 역시나 뭐 장관 역사를 자랑하는 팀 가운데 하나고 또 스포츠의 진심인 도시이기도 하죠. 자, 사치세를 무려 9번 냈습니다. 그리고 사치세 총액은 120mm를 넘겼고요. 또 최근 들어서 제이슨 테이텀, 제일런 브라운 이 두 명의 체제로 보스턴이 강팀으로 거듭난 이후에도 계속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순위는 동부 컨퍼런스 2위 57승 25패였고요. 그리고 다음 시즌 구단 샐러리도 터져나갑니다. 181밀, 약 한화 2,420억 원이고요.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입니다. 왜냐하면 제일런 브라운의 계약은 미리 연장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당장 다음 시즌 최고의 샐러리를 받는 선수는 포르징기스고요. 36밀을 수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런 브라운이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고 또 제이슨 테이텀도 이제 맥스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이랬을 때 보스턴의 샐러리가 뭐 제대로 터져나간다 볼 수가 있겠는데, 무조건 우승해야죠. 포르징기스도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포르징기스가 가장 최전성기에 놓인 구간에 셀틱스는 상당히 싼 가격으로 계약을 맺었단 말이죠. 3년 100밀이 안 되니까. 그래서 포르징기스, 테이텀, 브라운이 있을 때 반드시 우승을 해야 이 보스턴 셀틱스가 돈을 쓴 부분에 대한 그 효용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돈을 썼는데 우승을 못한다면 보스턴 팬들만큼 또 가슴 아픈 분들이 없겠죠. 자, 8위는 미러키 벅스입니다. 자, 미러키 벅스는 사치세는 4번 냈습니다만 사치세 총액이 140밀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미러키를 우승으로 이끌고 나서 이제 크리스 미들턴, 뭐 드루 할러데이, 브룩 로페즈, 또 바비 포르티스까지 우승을 이끌었던 주역들을 모두 다 또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 선수들을 돈 때문에 놓치면 가장 불행하고 가장 불만을 가진 선수는 야니스입니다. 그 부분을 존 허스트 단장과 또 미러키 구단주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뭐 계속해서 사치세를 내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미러키의 구단 재정 형편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사치세를 뭐 연속해서 낼 만한 그런 구단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야니스가 최전성기일 때 소속팀은 달려야 되고 전력을 봉합하고 있다는 성의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슈퍼스타가 불만을 내비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치세 총액 자체는 140밀을 넘겼고, 지난 시즌 8번 시드인 마이애미 히트에게 1라운드에서 지긴 했습니다만 58승 24패로 성공적인 한 해를 보냈고, 다음 시즌 구단 샐러리가 30개 팀 가운데 무려 3위입니다. 그래서 전체 연봉이 191밀, 사치세 라인을 뭐 가볍게 넘어섰는데, 그렇기 때문에 미러키 벅스는 이렇게 돈을 쓸 때 추가로 우승 타이틀을 또 거머쥐어야겠죠. 자, 야니스가 받는 연봉은 45.6밀입니다. 하나 약 600억 원인데 뭐 전혀 아깝지 않죠. 그만큼 돈값을 하는 선수고, 지금 뭐 사치세까지 내면서 대권에 도전을 하고 있는 미러키. 자, 여러모로 야니스의 생각도 그렇고 일단 당장 지금은 연장 계약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니스가 무언가를 고려할 수 있는 기준이 다음 시즌 결과이기 때문에 미러키에게나 야니스에게나 대단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PD님 인터넷 약정 끝난 거 아니에요? 5년 지난 것 같아요. 약정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 그대로 두면 3년마다 77만 원씩 손해라니까요.
아정당에 전화 한 통만 하시면 최대 77만 원을 설치 당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고 지원금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으로 꼭 전화해보세요. 지금 이 영상 보고 아정당 16만 유튜브 구독하면 최신형 휴대폰 증정 이벤트도 참여 가능합니다. 많이들 참여해보세요. 이참에 나도 바꿔야겠다. 자, 7위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입니다. 사치세를 총 7번 냈고 사치세 총액은 180밀에 육박합니다. 지난 시즌 51승 31패로서 동부 컨퍼런스 4위, 르브론 제임스가 있을 때 역시나 또 이 클리블랜드가 달렸기 때문에 사치세를 또 7번 지불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데레스 갈랜드고요. 34밀입니다. 갈랜드, 도노반 미첼, 제러드 알렌, 그리고 에반 모블리까지 아주 젊고 그리고 또 전도 유망한 그런 로스터가 구축이 돼 있죠. 르브론 제임스가 없는 상황에서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 진출했는데 1990년대 이후로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클리블랜드는 이제부터 뭐 시작이죠. 저 구단 샐러리는 앞으로 계속 높아질 거고 사치세 라인에 근접했을 때 과연 댄 길버트 구단주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아주 궁금합니다. 자, 6위는 댈러스 매버릭스입니다. 1980년대에 창단을 했고요. 사치세는 총 10번 냈습니다. 사치세 총액은 200밀을 넘겼고요. 지난 시즌 성적은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만 마크 큐반 구단주가 팀을 인수한 이후로는 뭐 엄청나게 팀에 투자를 했었죠. 특히나 뭐 구단 시설이나 또 팀 전용 비행기뿐만 아니라 또 외부에서 뭐 선수들을 데려오는데도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다만 마크 큐반 구단주가 이제 지나치게 개입을 하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경우도 있었는데 어쨌든 여태껏 사치세는 총 10번 냈었고 총액도 200밀이 넘었습니다. 다음 시즌 구단 샐러리는 170밀을 살짝 넘겼고 루카 돈치치가 총 40밀을 받게 됩니다. 자, 다만 이 댈러스 매버릭스는 뭐 카이리 어빙과도 계약을 맺긴 했습니다만 지금 돈치치가 NBA에서 보낸 첫 5년 동안 퍼스트 팀 4번이었단 말이에요. 그 4번을 받는 동안 가장 최근 성적이 플레이오프 탈락이다. 자, 이 부분은 사실 뭐 루카 돈치치가 그런 티를 내진 않았습니다만 굉장히 팀의 행보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돈치치에게나 댈러스에게나 다음 시즌 성적은 대단히 중요하다. 물론 마크 큐반 구단주가 농구에 대한 뭐 정말 찐 사랑이 있고 투자도 많이 감행하지만 헛발질도 그만큼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댈러스가 그간 아주 투자를 많이 하는 팀이고 사치세도 많이 냈지만 당장 지난 시즌 성적이 너무나 기대 이하였기 때문에 23-24 시즌에 이 성적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5위는 LA 레이커스입니다. 사치세를 총 12번 낸 뭐 NBA 최고의 명문 구단이죠. 암흑기도 있었습니다만 암흑기보다는 중흥기가 더 많았던 팀이고 그랬기 때문에 사치세를 12번 냈습니다. 사치세 총액은 207밀이고요. 지난 시즌 서부 컨퍼런스 7위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 르브론 제임스가 건재하는 한 당연히 돈 쓰고 달려야죠. 당연히 윈 나오고요. 구단 최다 금액을 받는 선수는 르브론 제임스고 47.6밀. 그리고 이제 르브론 제임스의 뭐 탱크에는 가스가 이제 한 2-3년 남았잖아요. 그렇다면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LA 레이커스가 지니버스 구단주가 다른 구단주들에 비해서 뭐 그렇게 풍족하진 않아요. 부자긴 부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레이커스의 명확한 목표는 윈나우, 지금 이기면서 우승하는 것이다 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위는 뉴욕 닉스입니다. 자, 뉴욕 닉스 역시도 아주 긴 역사를 자랑하는 팀이고 사치세는 총 10번 냈어요. 그리고 사치세 총액은 250밀에 가깝습니다. 탐 티보더 감독과 그리고 줄리어스 랜들, 제일런 브런슨을 뭐 차례로 영입을 하면서 최근 3년 동안 2번이나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시즌 47승 35패로 동부 컨퍼런스 5위였고요. 구단 샐러리는 다음 시즌 30개 팀 가운데 13위입니다. 랜들, 그 다음에 뭐 제일런 브런슨, 그리고 또 조시 하트, 여기 단테 디빈첸조, 자, 이런 선수들을 또 차례로 영입을 하면서 전력을 키웠죠. 자, 그래서 트레이드로 영입한 조시 하트와는 연장 계약, 그리고 디빈첸조는 이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나와서 뉴욕 닉스와 계약을 맺게 됐는데 뭐 달릴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어요. 그리고 당장 지금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 성적인데 샐러리도 뭐 미친 듯이 터져나가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구단 운영을 상당히 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구단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줄리어스 랜들의 큰 경기 부진이 이어진다면 아마도 뉴욕 닉스의 구단 수뇌부 생각은 달라질 수 있겠죠. 연봉은 사실 28밀이니까 정규 시즌만 놓고 보자면 줄리어스 랜들의 계약은 해자에 가까워요. 자, 하지만 플레이오프에서 워낙 삽질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제어가 안 되는 유형이기 때문에 글쎄요, 구단 최다 연봉을 받는 그 선수의 주인공이 바뀔 가능성은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3위는 놀랍게도 LA 클리퍼스입니다. 야, 우승 한 번도 달성하지 못한 팀인데 사치세를 총 7번 냈고 사치세 총액이 무려 258mm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클리퍼스가 그동안 우승을 못했을까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치세를 냈던 건 대부분 가장 최근이에요. 그리고 셀러리 캡이 폭등했기 때문에 사치세도 그에 비례해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근에 사치세를 많이 낸 팀들이 그 절대적인 금액만 따졌을 때는 이제 상위에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클리퍼스가 그런 경우죠. 과거에는 도널드 스털링 구단주가 맡았을 때는 투자하지도 않았어요. 스티브 발머 구단주로 바뀌면서 지금 이렇게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거고, 지난 시즌 순위는 44승 38패 서부 5위였습니다. 다음 시즌 구단 셀러리는 무려 2위예요. 195밀 사치세 시원하게 내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폴 조지, 그 다음에 카와이 레너드가 중요할 때마다 다치니 발머 구단주 입장에서 돈은 돈대로 쓰고 가장 중요할 때 말이 지금 마구간에 있는 거잖아요. 트랙을 달려야 되는데 빡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발머 구단주를 비롯한 LA 클리퍼스 구단 수뇌부가 폴 조지와 레너드에게 미리 연장 계약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할 때마다 다치니까. 자, 그래서 다음 시즌 구단 최고의 샐러리 선수는 폴 조지예요. 45.6밀을 받게 되는데 폴 조지, 카와이 레너드 전부 다 플로어에 있을 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워낙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만 플로어에 없는 시간이 너무 잦다는 것. 그래서 발머 구단주가 좋게 돈 쓸 때 클리퍼스는 성적을 내야 되고 그 기회가 얼마 없습니다. 당장 다음 시즌 때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다치지 말고 건강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위는 브루클린 네츠입니다. 1967년 창단을 했고 사치세 납부는 총 8번 했습니다. 사치세 총액이 310밀을 넘었어요. 이것도 이제 최근 들어서 브루클린 네츠가 계속해서 돈을 쓰면서 또 특히나 프로로프 구단주가 들어오고 나서는 엄청난 자금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셀러리 캡 폭등하는 시점에 맞춰서 사치세를 내는 빈도가 높다 보니까 300밀을 넘겼습니다. 지난 시즌 듀란트와 어빙을 내보내고 45승 37패로 6위를 기록을 했고요. 다음 시즌 구단 셀러리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셀러리를 잘 유동성 있게 유지하고 있고, 가장 많은 돈을 받는 선수는 벤 시먼스예요. 37.8밀, 그러니까 506억 원인데 벤 시먼스가 지난 시즌 또 절반밖에 뛰지를 못했고 각종 부문에서 커리어 로우였습니다. 그래서 받는 연봉만 생각하면 사실 빡칠 수 있죠. 반대로 벤 시몬스가 부활한다면 브루클린 네츠는 현대 전력에서 방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치세를 그동안 많이 내고도 이제 브루클린 네츠가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투자를 감행했고, 또 제임스 하든, 케빈 듀란트, 카이리 어빙이 차례로 팀을 떠났지만 또 그만큼 좋은 선수들 여러 명 영입을 하면서 경쟁력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구단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한다, 그런 팀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대망의 1위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야, 사치세를 총 8번 냈는데 사치세 총액이 501밀입니다. 야, 이거 진짜 압도적인 거잖아요. 사치세 총액은 501밀. 지금 뒤가 아예 안 보일 정도로 1위와 2위의 격차가 큽니다. 자, 지난 시즌 순위는 서부 컨퍼런스 6위, 44승 38패였고, 그리고 다음 시즌 구단 셀러리도 전체 1위입니다. 209밀이에요. 가장 많은 돈을 받는 선수는 스테픈 커리로서 51.9밀을 수령을 합니다. 구단 셀러리가 터진 이유는 결국에 반 마이어스 전 단장이나 또 조 레이컵 이런 구단주들이 결국 우리는 돈을 쓰지만 또 많은 사치세를 내야 되지만 그만큼 벌어들일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구장도 구단 소유고, 그리고 이런 돈을 내면서 지난 8년 동안 4번 우승을 했기 때문에 실패라고 볼 수 없죠. 아주 공격적인 투자가 성공을 낳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치세를 낸 횟수나 또 총액도 어마어마하고 당장 다음 시즌 구단 셀러리도 1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CBA를 새롭게 만들 때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처럼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 드레이먼드 그린, 케본 루니 본인들이 직접 드래프트해서 뽑은 선수들과 연장 계약을 맺을 때는 셀러리에서 좀 차감을 해주거나 여러 가지 좀 보완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뽑은 선수를 우리가 키워서 연장 계약을 맺는데 그게 부담이 돼서 화살이 되어 돌아오면 되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논의조차 되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뽑아서, 그리고 스테픈 커리나 클레이 탐슨, 드레이먼드 그린처럼 올스타급으로 키워냈고 그 선수들을 또 예우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또 구단 셀러리가 늘었고, 또 여기에서 또 외부 자원들을 데려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자체 수급에서만 NBA에서 우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치세 무시하고 달린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조 레이커 구단주가 이제는 또 사치세 라인을 좀 걱정하기 시작을 했고, 또 금액을 예전처럼 펑펑 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예전만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쓸 수는 없다는 것. 하지만 사치세 납부 횟수나 사치세 총액이나 다음 시즌 구단 샐러리 면에서는 여전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압도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30개 팀 가운데 사치세를 가장 많이 납부했던 상위 10개 팀을 알아봤습니다. NBA는 또 이런 셀러리 캡 제도가 있어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 얼마나 영리하게 돈을 쓰느냐, 자, 이런 머리 싸움이 더욱더 NBA를 보는 재미를 키우지 않나 라는 생각과 함께 저는 이 컨텐츠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